안녕하세요.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4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항상 분주하고 바쁜 당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케이블 TV에서 케냐의 마사이족 청년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가 빠져든 게 이 청년이 참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고 마사이족 치장을 하고 다니는데 모자도 그렇고 그 목에 거는 액세서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망토처럼 들고 다니는 그 옷의 색감도 참 좋고 야 이게 참 이런 게 아프리카 예술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로데오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사실은 케냐에서는 일부 다처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온 김에 두 번째 부인을 또 찾기 위해서 중매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매인한테 어떤 요구를 하냐면은 1시간 동안 걸어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고 매일매일 염소젖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땔감을 구하고 그 다음에 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의 여자를 미국에서 자기는 찾는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매인들이 모두 다 도망쳐 버리죠. 그런 여자는 미국에 있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절대로 당신 따라서 케냐에 갈 일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미국의 무료급식소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에서도 집이 없고 그 다음에 굶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고향 케냐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혼자 살거나 병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밥을 굶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항상 밥을 주고 보살펴 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온 인간 소외랑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케냐 청년의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청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참 빨리도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저렇게 빨리 돌아가고 발전해서 도대체 저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라고 독백을 합니다. 그는 케냐에서는 모두 다 느긋하고 그 다음에 미국처럼 바쁘지 않게 살아도 또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프리카 청년의 지적대로 우리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 우리 문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발전은 시간이 붙어서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계속 바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야 하는지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바쁘고 빠르게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행복한 걸까요? 자, 이제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누구랑 싸웠다든지 성질 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뭐 그동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무슨 정신과 의사가 맨날 싸움질하고 욕한 얘기, 성질 부린 얘기 이런 것들만 하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좋은 점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젊을 때처럼 남의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고 내가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란 겁니다. 세월은 참 빠르고 인생은 짧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제 하기 싫은 일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저 10년 선배가 느닷없이 중랑구 의사회 일을 하라고 강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몇 번 고사했지만 할 수 없이 중랑구 의사의 그 정보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책을 몇 권 썼다는 이유로.
사실 그렇게 바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런데 그 한 달에 한 번도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 얘기 듣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지옥 같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임기를 채우고 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또 그 선배가 다른 또 보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가 않다고 거의 우격다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온 거는 그 제가 욕먹은 것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3년 동안의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하지 못했다면 계속 지금까지도 아마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업 초인 14년, 15년 전에는 한동안 좀 TV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뭐 KBS의 파워 인터뷰 거기서 한 패널을 1년 정도 했고 이후에 이제 3, 4년 정도는 EBS의 삼색 토크 여자라는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제가 나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개업 초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많지가 않아서 어떻게 방송에 나가면 좀 홍보가 될까 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홍보는 되지는 않았고요. 그걸 보신 어머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어머님한테 그동안 이제 군의관까지 마치고 그러니까 나이 35인데 그동안 용돈도 제대로 드린 적도 없고 제대로 뭐 돈을 번 적도 없고 그래 이렇게라도 효도를 하자 하는 마음에 또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종방을 맞이하게 됐고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어떤 방송이라든지 인터뷰 제의 같은 것들을 이제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이 저한테는 체질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방송 나왔을 때는 뭐 너무 긴장을 했고 그 이후에도 긴장은 좀 덜해지긴 했지만 그 긴장하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이랑 저랑은 뭐 그렇게 서로 주제가 맞지 않으니까 대화도 잘 통하지가 않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런 것들을 거절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방송에서 출연 섭외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는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방송에서 나오라고 할 리도 없고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저절로 이제 그렇게 뭐 거절할 일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방송에서 제가 자유로워지게 됐습니다. 매주 그 녹화를 하면서 그 시간 매주 목요일마다 녹화를 했는데 목요일 되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본을 받으면은 제가 대답할 칸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채워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두 가지 굴레에서 벗어났는데 둘 다 제가 모두 거절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미안해서 또는 체면 때문에 아니면은 텔레비전에 얼굴을 내밀고 그런 것들을 즐긴다 라고 생각했으면은 거절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즐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나니까 나의 생활이 많이 단순해졌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노는 것에 대해 혼자 진짜 잘 놀고 그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물려받은 점이 제일 크죠. 대부분 자신의 성격은 유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때는 우리 아파트 뒤편에 그 생태공원이 있는데 거기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누워서 책도 보고 뒹굴뒹굴 거리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두꺼운 오리털 파카 입고 거기 누워 있으면은 춥지 않습니다. 겨울에 이제 그 누워서 해바라기 하고 있으면은 정말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생태공원이 굉장히 큽니다. 아, 이 공원이 우리 집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부자인 것 같고 마음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고 있죠. 이처럼 제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삶이 단순해진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적극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남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 부탁을 받고 또 어떤 방송에서 이걸 출연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또 선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남에 맞춰서 살게 되면 점점 저는 제 삶이 복잡해졌겠죠. 하지만 이것저것 거절을 하고 나니까 삶이 많이 단순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계속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들도 다 이기적입니다. 다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어머니가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수영을 매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수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가족들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1시간이라도 떨어져 있는 게 싫고 남편은 그 시간에 들어와서 아내가 저녁을 차려주길 원하고 모두 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 약하지 않고 계속 이겨나가면 나중에 2-3달 지난 다음에는 우리 아내는 우리 엄마는 그냥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에는 수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을 하고 나서 3-4년 지나니까 친구들이 골프를 치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성격인지 알거든요.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을 잘하면 그건 운동신경이 되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축구를 잘하거나 농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신경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수영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동신경 없어도 오래 하면 늡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축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픈 상처가 있는데 우리 형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축구를 하면은 자기 동생인데도 시합에 끼워주질 않고 이게 주전자 후보로 남기는 거예요. 우리 형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좀 반성하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참 저에게 큰 상처를 줬답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래서 공을 하는 운동 분명히 나는 잘 못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매여서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도 골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골프는 예약을 해야 되고 그 예약 시간에 꼭 가야 되고 4명이 시간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가서 골프를 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어때요? 식사하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그 다음에 또 식사하고 뭐 이렇게 시간 보내다 보면 일요일 하루가 다 지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허무합니까? 일요일 정말 귀한 시간 하루 조용히 혼자서 쉬고 산책도 하고 책도 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럼 저는 쉰 것 같지가 않거든요. 물론 제가 골프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골프는 정말 재미있는 운동이고 골프를 통해서 인생을 배웠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우연히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서 골프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 골프를 치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들이 골프 속에 또 인생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랑 맞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가 그동안에는 제가 맞는 것을 계속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남에게 맞추는 삶을 계속 살아왔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것이 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절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참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서 새삼 내가 참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고 싶지 않아도 될 일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기에 여전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도 많이 있죠. 하지만 누가 한다고 해서 또 주변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사회에서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만두거나 또 안 할 수 있어서 삶이 참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매의 미덕이고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 나이 때가 되면 20대 젊은 청춘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나이는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죠. 감정 기복도 심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이리저리 열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연애도 해야 되고 차이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은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게 됩니다. 그 가면을 한 10개 정도는 쓰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게가 참 무겁고 거기에 휘둘려서 살다 보니까 그 젊은 날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삶이 어떠냐면은 그 전주에 내려가면은 그 뭐 비빔밥 하나 시켜도 반찬 20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반찬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식이 맛있는 걸 모르겠어요.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서 여러 가지 음식 먹으면 어때요? 음식만 별로 없어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소박한 반찬이 밥상에 한 서너 가지 놓여있는 그런 느낌 듭니다. 뭐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아주 맛이 그렇게 끌리거나 또 입맛을 그냥 아주 땡겨주는 건 아닌데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삶을 많이 단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반찬으로 더 식탁이 풍성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은 그냥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치 성직자나 스님이나 수도사들이 수많은 길을 놔두고 자신이 적극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이 조용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길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 그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선택을 어떻게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인간적인 외로움이나 고독을 겪어야 되긴 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본능을 희생하는 대신에 영적인 성숙함이나 평화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인생 내내 계속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일요일에 골프를 치지 않고 혼자 조용히 동네를 산책하고 커피숍에서 책을 보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도시에서 나는 바쁘게 지내지 않고 농촌에 내려가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게 지내보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 1,000만 원 더 받고 밤 10시까지 나는 더 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해서 6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월급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면서 그 주식이 떨어지지 않을까 매일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그런 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계속 바쁘고 분주하게 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분주하고 바쁘시죠? 친구들 만나 술자리도 하고 주말에는 또 뭐 이런저런 모임도 나가고 운동도 또 같이 하러 다니기도 하고 동문회다 향후회다 이런 모임들 참석하고 또 시간 여력 되시는 분들은 친구들 만나서 평일에 카드도 치고 이런 자잘한 모임들 참석하고 뭐 심지어 이제 같이 수영하는 사람들끼리 또 회식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모임 자주 나가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인생 많이 행복해지셨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계속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데 바쁘게 살아도 가까스로 생활을 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쁜 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쁜 걸까요? 제가 최근에 봤던 한 70 넘은 분은 강남에 수십억 대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매일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울증으로 하는데 그걸 뭐하러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소일거리 삼아서가 아니라 평생을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써 노년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나 고독함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한테 확인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 나이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수행하고 자기 마음 들여다보고 이제 죽음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남은 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보내야 될지 그러기에도 사실 바쁜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멍하니 정말 그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내고 나면 죽음에 임박해서야 그 갑자기 몰아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을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죽음에 닥쳐서야 내가 왜 그렇게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 그냥 조금 더 쉴 걸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또 우리 병원에는 술을 많이 드시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술자리를 좀 피하시고 자기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분들 뭐 일주일에 5번, 6번씩 술을 마십니다. 건강도 물론 많이 나빠진 상태고요. 문제는 술에 의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분들 하는 얘기가 자기가 비즈니스 하려면 술을 먹어야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술을 마시기 위한 핑계일 뿐이죠. 요즘은 술 대접하지 않아도 충분히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의관으로 있을 때 제 대대에 있던 대대장 같은 경우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3사를 나와서 중령까지 달았으니까요. 그분 술 한 방울 안 마시고도 거기에 중령까지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거든요. 사실 군대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란 정말 힘듭니다. 군대 그 상사가 술 마시라고 그러면 마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꿋꿋하게 버티고 저 사람은 술 마시지 않는 사람.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워낙 일을 열심히 하니까 계속 승진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술 잘 마시고 일 못하는 사람은 잘려도요. 술 못해도 일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릴 일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바쁜 이유는 빨리 돈을 벌고 그리고 모임에 자주 가는 거는 자기가 사회성이 있고 인맥을 개발한다는 의미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빨리 모으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화를 불러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욕심이 도리어 어떻게 하면 어쩌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도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택시기사 한 분을 봤는데 그분 택시 면허증 나오자마자 하루에 4-5시간 자고 일만 한 겁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택시 수입이 꽤 괜찮았거든요. 자기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2년을 타다가 보니까 결국 병이 걸려서 그분은 1년을 쉬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손해가 난 거죠. 또 제가 보고 있는 어떤 한 분은 자기가 매일매일 바쁘게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좀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 돈을 줄이면 되는데 이제 투잡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녁 때 밤늦게까지 또 일을 하게 되고 그 자기의 어떤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치게 되고 지치니까 그분의 낙은 뭐냐면 집에 가서 술을 꼭 마셔야 합니다. 지치고 힘든 상태니까 술을 마시면 기분이 뭐 알딸딸해지니까 피로도 풀리는 느낌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알코올 의존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일을 줄이시고 지출을 좀 줄여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마치 그 불나방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무한정 자기 몸을 혹사하거나 조금도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한 사회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바쁜가 하고 말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들여다본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자극이 조금만 적어져도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시간이 남으면 무료해하고 뭔가 일을 만들거나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외로움이나 허무함,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감각기관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기관의 노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감각기관 제일 중요한 건 눈이죠. 눈이 보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새로운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 축제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개미처럼 또 열심히 1년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행 갔다 와서는 다음 여행 준비 때문에 하루하루가 직장 생활이 지옥 같은 거죠. 1년에 열흘이나 보름 행복하자고 나머지 시간들이 다 죽어버리고 너무나 바쁘고 돈을 모으느라고 힘들어진 겁니다. 또 입이라는 두 번째 감각기관은 입이죠. 입이라는 감각기관, 조금만 며칠 먹어도 입은 금방 물리게 되고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는 어때요? 몸도 또 따라서 바빠지게 됩니다. 맛집 찾아다녀야 되죠. 맛있는 음식 쫓아다녀야 되죠. 또 입이 고급스러우니까 웬만한 데 가서는 또 이게 입맛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더 점점 더 입이 까다로워지게 되고 그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까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 입 따라서 몸도 같이 따라다니느라고 지치게 됩니다. 또 코란 놈도 마찬가지죠. 좋은 향수들 그거 맡아야지 또 좋아지게 되고 좋은 냄새 맡으려고 이런저런 것들 돈을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머리
우리 지각하는 능력.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지거든요. 한두 시간은. 물론 술 깰 때는 기분이 나빠지지만 그런 감각 느끼기 위해서 술 마시다 보면 어때요? 다음날 많이 피곤해집니다. 또 피곤하니까 그 피곤함 없애느라고 또다시 술을 마시게 되고 이것이 또 반복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술에 빠지게 되고 알코올 중독에 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감각기관은 계속 자기 감각을 채워달라고 우리에게 계속 조르고 또 협박하고 달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 감각기관에 맞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바쁘게 살고 돈을 벌어서 그 감각기관에 다 쳐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감각기관들을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각기관 나 이제는 만족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감각기관에 중독됐기 때문에 이제 금단 증세가 빠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조금만 안 보더라도 안절부절하게 되고 어디다 두고 오면은 어쩔 줄 모릅니다. 컴퓨터 켜놓지 않으면 불안하고 TV 켜놓고 자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술 마시지 않으면 진짜 금단 증세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여행 가지 않으면 답답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맛있는 거 먹지 않으면 인생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각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은 사실 복잡한 겁니다. 또 명예욕이나 출세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감각기관은 뇌를 자극시킵니다. 기분도 좋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점점 더 많은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감각기관들은 또 금방 지치고 금방 질려버리기 때문에 더 많은 감각기관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뛰어다녀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부터 우리는 동양에서 무위라고 하죠. doing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기. 아무것도 하지 않기?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뭐가 행복해?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행복한 겁니다. 진정한 마음의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는 감각기관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료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재미가 없고 일상이 정말 외로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행복감이 조금씩 밀려옵니다. 그 행복감이요. 술을 마셔서 그런 알딸딸한 기분이라든지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입에 착 감기는 느낌들, 좋은 향수를 맡았을 때 정말 냄새 좋다 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냥 밥을 씹는 것처럼 천천히 씹었을 때 느끼는 그런 고소한 맛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참 괜찮은 맛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약 중독자들이 갑자기 마약을 끊게 되면 금단 증세가 나타나서 힘들듯이 천천히 내가 내 감각기관에 계속 만족감을 주느라고 힘들었던 거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조금씩 줄이십시오. 갑자기 줄이게 되면은 감각기관은 금단 증세를 일으키고 반발을 하게 되고 저항을 하게 되고 굉장히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은 꼭 마약 중독자와 같은 신세입니다. 마약을 하지 않으면 금단 증세가 생기거든요.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돈을 구해서 마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내 눈을, 내 코를, 내 입을,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명예욕이나 이런 거를 계속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감각기관의 노예가 돼서 분주하고 바쁘기만 할 뿐이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의라는 것이 삶을 단순하게 해야 우리는 숨통이 트이고 주변도 돌아보고 낙엽의 색깔이 변하는 것도 보이고 가을 하늘이 파랗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분들이요. 갑자기 그분들이 어떤 게 행복인지 금방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극을 줬던 것들이 아무것도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느끼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그렇고 맛있는 음식, 좋은 냄새, 그 다음에 좋은 타이틀, 그 다음에 그 많은 재산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금방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좋은 치료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게 좋은지 그냥 단순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은 아니더라도 단순히 요기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산책하면서 느끼는 저런 햇빛의 아름다운 느낌들, 잎사귀가 햇빛에 반사돼서 느끼는 그 아름다운 색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 느끼지 말고 미리 느끼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 삶을 단순하게 하기가 행복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원도 좀 가보고 거기 벤치에 누워서 할 일 없이 그냥 구름 떠가는 것도 보기도 하고 이런 데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을 단순하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단순할수록요, 마음은 알아서 어떤 게 행복한 길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삶은 복잡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에 참석하고 불필요한 일에 몰두하고 불필요한 잡다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수록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행복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난 이게 좋아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다들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행복한 길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저 삶을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단순하게 살라고 하면서 분주하게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를 켜고 강의를 하는 저는 또 뭘까요? 저도 그냥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도 여전히 5가지 감각, 거기에 매달려 있는 노예입니다. 그것을 조금씩 줄여보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저의 도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서 어때요? 같이 마음 공부하는 친구들을 도반이라고 부르죠. 도반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서로가 도움을 주거든요. 서로가 힘을 주고 보탬을 주고 서로 마음 공부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 댓글에서 어떤 분이 명상을 벌써 시작해서 뭐 며칠째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자극이 돼서 나도 더 요즘 안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는 같이 마음 공부하는 도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는 모든 분들이 말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이렇게 쓰고 있을 때 내 안의 생각들이 샘 쏟듯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생각 같지가 않아요. 그냥 내 내면에서 울리는 그게 모두 우리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것을 자판에다 옮겨칠 때는 마치 제가 피아노 건반을 치고 거기서 음악이 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기분이 좋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원고를 컨닝해 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더 내 마음속에 그것이 각인이 돼서 좀 더
제 마음을 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한테 하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내면에서는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단순하게 살아라. 제발. 이제 인터넷 쇼핑 좀 그만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많은 것을 좀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